네, 오늘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될 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가기가 까다롭죠. 이제 대출 규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토호가가 묶인 지역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경기권도 쉽사리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쪽으로 보게 되는데요. 경쟁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경쟁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있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720번이고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공시 가격은 1억 1300만원 정도 되네요. 충남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당진 해링턴 플레이스 에듀타운이라는 건물입니다. 101동 1505호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10평, 건물 면적은 5구제곱미터 18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7600만원, 최저가는 2차에 진행 중인 물건이었는데 한번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3차에 다시 나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2320만원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밑으로 좀 볼게요. 사용 승인일이 2022년 6월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였죠. 그래서 아마 이때 미분양이 났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서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잔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지금 점유권을 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실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해당 물건은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송달 내역이나 또는 관리사무실 가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지, 미납관리비는 없는지 뭐 그런 여부를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지 못한다 라는 분들은 이제 전화 임장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화 임장을 제대로만 해도 시세 파악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한 스킬이 되셔야겠죠. 무조건 전화 임장으로 했는데 잘못된 조사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낙찰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건물 등기 볼게요. 건물 등기 보니까 신한은행이 1억 2870만원에 말소기준 등기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전세권 설정, 임의경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경매에 넣은 이 권리자를 보니까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어요. 만약에 선순위로 이 신한은행에서 전액 배당을 받는다면 임의경매 신청자든 강제경매 신청자든 이 경매 신청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면 무효 경매 처리가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이 채권을, 쉽게 말해서 부실채권이죠. 부실채권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양수전 신한은행이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을 받게 되면 무효 경매가 되지 않고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5년에 거래량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을 보니까 1억 6천만원대도 있고 1억 4천만원대도 있고 2억대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차만별이죠. 지금 매매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흔들림이 있다는 건 시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안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세팅이라면 세입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겠죠.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바로바로 협의가 돼서 실입주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물건들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물건은 공실로 둘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가격을 더 많이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단지 정보 보시면 8개 동으로 되어 있고 67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소 전화번호도 나와 있네요. 현재 지금 미납관리비는 없다라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을 궁금해 하신다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약 3, 4년차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사진상으로 보니까 앞에 분리수거 함이 있네요. 안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도 보여져요. 네, 그렇습니다. 방 3개, 욕실이 2개 구조입니다. 5구제곱미터라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욕실이 하나인데 신축 같은 경우는 전부 욕실이 2개죠.
잘 팔리는 평형이고 신축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인테리어가 필요 없이 바로 낙찰받고 매도하면 되는 물건이에요. 또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을 아주 높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마무리에 어떻게 입찰을 도전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서평택을 지나서 포승, 제시를 지나서 쭉 횡담도를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당진 IC로 넘어가면 당진시청, 요쪽이 이제 시내길이고요. 당진 IC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송산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송산 산업단지로 가기 전에 있는 여기 깨끗하게 만들어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아침에 사진을 찍은 거라서 그런지 안개가 자욱하네요. 네, 건물은 깨끗하죠. 이렇게 외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자리 수요가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신축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건물 등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소유권 이전을 보니까 주땡땡님이 2억 내외 분양을 받은 걸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이 분양가보다도 저렴하게 또 매수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자체를 매매 사업자 투자를 하는 이상 공급자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자라고 하면 실거주 요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매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는 전세 갭 투자 수요 투자자분들도 우리 물건을 사는 매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진행하는 물건이 1억 2320만원에 진행 중인데, 지금 최저가로 나와 있는 금액이 1억 4천만원입니다. 13층이고요. 그리고 꽤 높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물건은 2억 3천만원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층이 좋거나 향이 좋거나 또는 조건이 좋거나 뭐 그런 이유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몇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최고가를 기준으로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미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최저가 기준으로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최저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실 때는 이 최저가에 나와 있는 이 매매 물건이 어떤 조건인지 봐야 돼요. 보니까 현 월세 안고 매매라고 나와 있죠. 실입주가 안 되고 월세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주인 직접 거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잘 된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바로 가능하겠죠. 한번 볼게요. 공실이네요. 공실이면은 한 요 금액대가 맞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보면 월세로 세팅을 해놨네요. 왜? 이 주변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로 들어와서 거주하려는 분들이 이때 당시에도 많았었나봐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가 좀 많은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세 세팅된 물건들도 꽤 많네요. 그러면 실거래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거래가를 보니까 1억 6천만원대 거래가 똑같이 있었고요. 1억 4천만원대도 이렇게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는 건 해당 물건은 아마 어떠한 조건을 맞춰 놓고 갭으로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화임장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실거주 요건을 맞춰 놓고 매도할 거다. 그런 조건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놔야 이 소장님들도 확실하게 그런 물건들에 대한 시세를 알려줍니다. 막연하게 얼마에 팔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조건에 매도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 1억 7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1억 6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해당 물건을 보니까 1억 6천만원대 낙찰이 됐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해당 물건은 문제가 있는지 매물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마지막에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전세권자로 있었지만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밑으로 보니까 재매각 물건이기 때문에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 이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1232만원이 아니라 2464만원으로 입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 물건은 만약에 우리가 80% 대출을 받았을 때는 2464만원 플러스 취득세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에서 3,500만원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권 대비 유찰이 되어서 저렴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근 저희 교육생분들이 지방 아파트 낙찰 받고 진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80% 90%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3천만원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일반 매매가 1억 4천만원에도 실거래가 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가인 1억 2,320만원에 입찰을 들어가려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미납을 했고 이 미납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물건들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물건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1억에서 2억 내외 되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입찰을 도전하게 되면 부대 비용을 어떻게 책정이 되냐.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두 번째 명도비, 세 번째 대출 이자, 네 번째 복비, 그러니까 수수료죠. 다섯 번째 여러가지 기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죠. 뭐 신탁 말소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1억에서 2억 내외 되는 물건들은 대출이자 6개월치를 포함했을 때 1,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물건이 제가 봤을 땐 실거주 요건이 되기 때문에 1억 6천만원 정도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여기 보면 1억 6,800만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1억 6천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할 때 여기서 우리의 수익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축 물건들은 너무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 낙찰받기가 어렵다고 했죠. 1,000만원을 수익을 봤을 때 1,000만원 수익을 먼저 빼주고 두 번째 부대비용 얼마라고 했죠? 1,500만원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찰가가 얼마가 되죠? 1억 3,500만원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입찰하는 금액 얼마죠? 1억 3,555만 5,500원이 입찰가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억 6천만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 1,000만원의 수익이 난다. 그리고 빠르게 매도가 되면 여러가지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 1,500만원 이상도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소액 투자할 때 이렇게 역산해서 들어가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나는 경험 삼아 조금이라도 높게 낙찰을 받아서 한 바퀴 돌려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수익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1억 6천만원에서 500만원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1,500만원을 다시 부대비용을 빼주면 1억 4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입찰 도전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1억 4천만 55만 5,500원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입찰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빠르게 매도가 되면 5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사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을 좀 여유있게 빼줬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서 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벌 수 있다. 얼마를 투자해서? 3천만원 내외를 투자해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투자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매매 사업자로 1년에 한 3건 정도를 돌리고 싶다고 할 때 일단 내가 첫 번째 물건을 매도를 해가지고 이 매매 사업자 통장에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만 두는 거예요. 그걸로 활동비를 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진에 또 외곽지 가시면 우리가 하다못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기름값도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물건에선 욕심 부리고 싶지 않다. 500이든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이렇게 수익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물건부터 욕심을 좀 가져서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벌고 싶다라는 분들은 처음에는 신축 물건을 가지고 회전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물건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또 다른 물건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돈은 무한하지가 않으니까요. 그쵸? 뭐 돈이 많다면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렇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 하나 또 보여드렸고요. 요즘에 이제 서울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액 물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에 저희 경매훈련소 훈련생 분들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고 최소 2~3천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물건이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 채널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샀을 때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매매로 매수를 해서 시세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저렴하게 매수해서 공급을 하는 공급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찰가만 잘 산정해서 좋은 금액으로만 낙찰 받으면 충분히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 경매훈련소 11월 또 개강을 하니까요. 오셔갖고 제대로 실전 훈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분석해 봤는데요. 매각일자는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약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물건을 관심 있다면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직접 검색해서 좋은 물건도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